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1000명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진정한 리얼 차트 매매 기법이다. 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파생 상품이죠. 파생 상품도 종류가 많죠. 국내 선물이 있고 또 해외 선물이 있는데 우리가 리턴즈 방송인 만큼 해외 선물을 주제를 가지고 어떠한 매매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알찬 시간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총 여러 가지로 단계로 나누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야 되니까 50분 동안 짧 또 길다면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알찬 정보를 100%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습득을 해 나가신다면 차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좀 더 어떤 여유롭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나름대로 확신을 합니다. 그죠? 자, 저번 주 들어서 상당히 변동폭이 컸죠.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는 그래도 큰 변동폭이 없어서 그나마 우리가 투자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중요한 건 방향성이 별로 없다 보니까 큰 애로점도 있었어요. 대신 오늘은 이 원칙을 가지고 그러면 하시면 충분히 우리가 수익을 안전하게 낼 수 있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좀 이따가 잘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느냐? 원칙 챕터 1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자, 우리가 시향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시향에는 우리가 이제 뉴스가 있고 리얼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뉴스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후행성이죠. 바로바로 우리가 리얼하게 알 수가 없죠. 특히 우리가 미장이 열리는 시간, 그죠? 뭐 이제 11월 달부터 3월 초중까지, 그죠? 서머타임 해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11시 반에 미장이 개장이 되고 이제 폐장이 7시에 되죠. 근데 미장이 개장이 되고 나서 리얼한 우리가 뉴스를 접하는데 상당한 시간들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일단 결국에는 이제 차트, 어떤 기술적 분석에 근거해서 어떤 추세를 찾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기술적 분석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시향을 알아야 얘가 추세를 알 수가 있겠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얘가 하방인지 상방인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잖아요. 뉴스가 늦게 나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리얼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냐를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저는 그래서 26년 동안 활용을 해왔던 그런 리얼 보조 차트가 있어요. 달러 인덱스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방송 중에도 몇 번을 말씀드렸을 거예요. 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거 달러 인덱스가 중요하지 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막연하게 이게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의문점을 갖게 되죠. 그죠? 제가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게 이 달러 인덱스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기본적인 구조. 항상 변화는 있는 거예요. 인덱스하고 골드는 이제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그죠? 반비례. 달러가 올라가면 골드는 하락하고 그런 반비례가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똑같죠, 그죠? 빨간 게 나스닥이에요.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그죠? 하락. 이것도 동일하게 반비례 관계. 골드만 있는 게 아니라 나스닥도 있다. 원유도 마찬가지. 원유도 똑같이 반비례 관계. 그죠? 이렇게 똑같습니다. 유로도 마찬가지. 유로도 똑같이 반비례 관계 이렇게 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모든 우리 파생 상품에 적용이 되는 아주 신뢰성 있는 리얼 데이터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보셔야 될 게 여기 DXY라는 게 있어요. DXY. 자, 요게 바로 달러 인덱스예요.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는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난 방송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얘하고 또 비교를 해서 얘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또 하시면 안 돼요. 뭐냐? 여기 유로라는 게 있고 밑에 파운드가 있어요. 요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상방이냐 하방이냐 바로 리얼하게 어떤 데이터를 도출해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제가 오후 2시에 캡처한 화면입니다. 형제 0.02% 약상승 중에 있었어요. 약상승 중에. 그죠? 약상승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위에 거 어떻습니까? 유로는 약하락. 그 다음에 파운드는 약상승이에요.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달러가 올라간다. 달러가 올라간다. 그러면 지수가 하락이다. 이렇게 반비례 관계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는 모든 상품들이 기본적으로 다 하방 압력을 받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역으로 따져서 이걸 먼저 하고 그다음에 유로하고 이제 파운드하고 달러를 비교하는 거예요. 달러가 지금 내려갔어. 내려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달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하방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유로하고 파운드가 상방이다. 그럼 달러는 하방으로 내려오겠죠. 자, 하방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달러 가치가 하락하니까 주식 가치가 상승을 하겠죠. 그래서 주식은 또 올라가는 그런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그 세상에 100% 맞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장시간 제가 이거를 활용을 해 봤기 때문에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전 세계 1% 사람들이 항상 전 세계 돈을 돌아보면서 어떤 투자의 방향을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시면 충분히 어떤 수익을 안정적으로 낼 수 있겠다. 그 중에 또 이제 가장 잘 맞는 게 골드예요, 골드.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골드는 어떻습니까? 안전자산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달러가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금의 가치는 좀 하락을 하죠. 그리고 뭐 반대로 또, 그죠? 금의 가치가 올라가면 달러 가치를 하락하고. 그래서 다른 것도 다 맞지만 골드하고 상당히 좀 밀접 관계가 있는 거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리얼하게 데이터를 보는 것 중에서 상당히 신뢰가 있는 첫 번째 시향을 알아야 할 데이터 중에 하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국채금리예요. 국채금리. 국채금리. 자, 예전만 해도 어떻습니까? 팬데믹 전만 해도 우리가 국채금리라든지 뭐, 그죠? 뭐, 그렇게 신경 쓸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느냐. 자, 지난 10년 동안, 그죠? 그러니까, 팬데믹 터지기 10년 동안은 거의, 그죠? 거의 제로금리 시대였단 말이야. 가 어떤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이 터지면서,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금리 자체가, 그죠? 상당히 이슈가 되는 또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오늘 금리가 안정되기 전까지, 제로 금리까지 내려오기 전까지 우리 금리를 예의주시하면서 또 어떤 투자의 방향을 더 설정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자, 지난주 목요일날, 금요일날, 지난주 목요일날 CPI 발표가 있었죠. 네? 근데 상당히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특히 10년, 그죠? 거의 4%, 그쵸? 4.2% 정도였는데 지금 한 3.8%, 3.9%대 형성이 돼 있고, 또 2년물이었어요. 2년물이 4.8%까지 한번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한 4.2%, 1% 고사에서 내려와 있는 상태고, 그죠? 그만큼 금리 자체가 민감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난 목요일날 엄청나게 폭등을 했죠. 나스닥이 7.4%는 엄청난 폭등. 그 원인이 달러도 있었고 금리도 있었어요. 달러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또 거의 근 2달 만에, 그죠?
두 달 만에 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1,300원 거의 초반대까지 와 있더라고요.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만큼 상당히 어떤 투자하면서 예의주시해야 될 두 번째가 바로 국채 금리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자, 아직은 상승 랠리다라고는 일단은 보여집니다. 하지만 불안한 상승 랠리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3개월물 있잖아요. 여전히 높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4.2% 정도, 그죠? 그 정도 했고, 그다음에 2년물이 아까 4점, 그죠? 뭐 4.2%, 3%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자, 결과는 어떻습니까? 10년물도, 그죠? 10년물도 아까 3.8%, 3.9%, 4%뭐 초반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결국엔 뭡니까? 지금 장단기 현상이 아직도 지속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기본적으로 3개월, 그죠? 자, 3개월하고 2년물 한번 비교를 해봐도 상당히 좀 많이 차이가 나죠. 역전이 되면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내에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R 공포, 리세션 공포라고 하죠. 경기 침체, 그죠? 자, 근데 7월 달부터 그 현상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러면 따지면 한 12월이면 6개월 딱 초반대가 초입에 딱 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과거 사례를 보고 과거나 현재 이제 어떤 상황들이 좀 많이 바뀌어지지만은 만약에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2월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 아직 봐야 될 것들이 있죠. 12월 14일에 이제 미국에서 마지막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뭐 0.5%가 확률이 거의 확정적이다. 나중에 이제 어떤 금리 최종 금리까지도 어느 정도 우리 예상이 되죠. 뭐 5.25, 맥스 5.25, 5% 얘기되는데, 자, 거기까지 일단 어떤 금리에 대한 발표는 다 나왔어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일단 금리는 올라가니까 어때 국채 금리도 어느 정도 같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죠? 자,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떻습니까? 금리도 상당히 우리가 유념하게 봐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 일단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리도 대출 금리가 거의 7%대요. 미국은 뭐 저번 달에 7.2% 정도. 자, 11월에 또 올렸죠, 그죠? 자, 12월에 한번 또 올려요. 그럼 미국도 8.8%대가 넘어가는 엄청난 대출 금리가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국채 금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내려갈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런 현상. 그러니까 국채금리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 3년하고 2년 장단기 금리 역전차, 그 다음에 2년하고 10년 장단기 금리 역전차. 요거를 항상 보시면서 두 번째로 어떤 시향을 알아야 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제 마켓맵이라는 게 있어요. 마켓맵. 우리 시청자분들 이제 보셨던 분들도 계실 테고, 또 안 보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자, 이거는 핀비즈 다 이제 모르시는 분들 제가 이걸 써드릴게요. 핀비즈.com이라는 데를 이제 인터넷 검색하시면은 이게 딱 나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S&P 500을 이렇게 맵으로 보여준 거예요. 이건 여기 안에 뭐가 포함이 돼 있는 나스닥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S&P 500을 보면 나스닥이 흐름도 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나스닥은 100개 기업, 얘는 500개 기업. 그 차이가 있구나. 나스닥은 매번 말씀드리는 거지만 나스닥은 이제 기술주, 우리나라 코스닥이죠. S&P 500은 우리나라 그냥 코스피다.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P를 보더라도 그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많이 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이 보는 게 먼저 무슨 얘기냐? 자, 우리는 상승장일 때 색깔이 어떤 빨간색으로 바뀌죠. 근데 여기는 녹색이에요. 상승일 때. 그 하락일 때는 이제 이렇게 빨간색이 붉은색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전체적으로 500대 기업을 딱 볼 수 있는 거예요. 보면서 야, 이렇게 되니까 오늘은 상승장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것도 이제 실시간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스닥을 이제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이 나스닥을 좀 많이 선호하시죠. S&P는 아무래도 접하는 게 적다 보니까 그죠. 나스닥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리얼하게 이걸 좀 보시면서 어떤 상황들을 추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리고 또 신뢰성이 있겠다. 그렇게. 근데 S&P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낙스닥은 있잖아요. 뭐 우리도 변동폭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래서 매매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품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죠? 근데 S&P하고 이제 나스닥하고 또 다우가 있는데 3대 지수가. 자, S&P는 어느 정도 방향 동일하게 갑니다. 동일하게 가는데 S&P는 어느 정도 우리가 눈으로 이제 육안으로 천천히 체크를 하면서 어떤 방향성을 읽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줘요. 근데 나스닥은 뭐 다시 한번 변동폭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생각할 겨를도 없이 갑자기 뭐 수익의 날씨를 볼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는 지정가를 또 들어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좀 미스를 할 수 있는 미스테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나스닥보다는 이제 S&P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고 잘 모르시겠다. 그럼 노란톡으로 들어오십시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S&P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자세하게 설명을 또 드릴 거예요. 나스닥하고 동일하니까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하시면은 더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될 데이터, 마켓맵, 핀비즈닷컴에서 봐야 되겠다.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네 번째, 패드워치예요. 요거는 이제 CME,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선물 거래소, 우리가 시카고 선물 거래소가 이제 CME죠.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거의 모든 상품들을 많이 우리가 거래를 하죠. 또 CBOE라는 데 있어요. CBOE 선물 옵션 거래소. 또 선물 옵션 거래소 취급하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우리가 메인은 일단 CM이다. 근데 CM에서 이제 패드워치, 패드가 이제 연준이죠, 연준이죠. 자, 연준의 시계예요. 그래서 CM에서 매일 에브리데이 이제 실시간적으로 금리에 그런 상황들을 이제 알려주는 데이터예요. 그죠? 알려주는 데이터. 그래서 이게 이제 매일 아까 말씀 바뀌다 보니까 상당히 어때요? 또 신뢰도가 높겠죠. 그러면서 자, 아까 말씀드렸는데 12월에는 어떻습니까? 거의 0.5% 그죠? 50bp 베이시스 포인트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죠? 이제 뭐 한 달 남았나요? 그죠? 한 달 남았다. 그럼 올해로 끝나자. 일단은 미니멈 4.5%로 일단 올해는 마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24일 날. 그죠? 24일 우리나라 또 우크라이나 카타르전 또 축구가 있더라고요. 예선전이 또 공교롭게. 그래서 그때 우리 금통에서 또 이제 우리 금리 발표가 있어요. 우리 금통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죠?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뭐 0.5가 될지 0.25가 될지는 뭐 지켜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0.5는 가야 그죠? 0.5는 최소한 가줘야 우리가 어느 정도 쫓아가지 않을까 미국 금리를. 현재 3.5죠. 만약 0.5가 3.75예요. 그죠? 그러면 상당히 좀 금리 폭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놓여 있어요. 그나마 이제 아까 말씀드린 환율이 조금 아직은 많이 떨어져서 안정적이라 보는데 이제 우리가 9월 달만 해도 어땠습니까? 뭐 킹 달러 간다, 뭐 1,500 간다, 1,700 간다, 얼마나 뭐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많았어요. 참 저도 이렇게 야, 그때만 해도 이거 시장이 정말 공포스럽게 가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갑자기 그죠? 저번 주 CPI가 그거 조금 잘 나왔다고 이렇게 시장이 확 바뀐 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좀 불안한 거예요. 어떤 확신이 좀 있으면은 제가 이게 앞으로 이제는 인플레이션 저점을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직을 그거를 논하기에는 조금은 그죠? 부족한 것이 없지 않나라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됐든 그런 상황들 보면서 자, 이것도 이제 패드워치를 보면서 어떤 금리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아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뭐 영어가 써 있으면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거 넣고 들어가서 보시면 이거 빼도 시계 딱 나와요. 나와서 또 쳐 보시면 이제 위에 조그만 것들이 왜 이제 박스가 왜 이거 제가 박스를 지금 안 보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제 달별로 또 한번 미리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올해 2022년은 이제 어떻습니까? 12월이 마지막 이제 미국의 기준 금리를 올리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올 11월 24일이고요. 다다음 주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내년에 미국은 2월 1일 날 이제 금리 인상을 첫 단행을 합니다. 올해도 3월부터 했었죠. 3월부터. 그죠? 자, 그러면 2월 달, 3월 달도 미리 한번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이제 5.25%라는 얘기까지 나와요. 5.25. 뭐 그 이상도 있는데 여기가 가장 많아요. 5에서 5.25. 그죠? 그럼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4.5% 끝난다. 그럼 어떻습니까? 자, 베이비 스텝이 0.25잖아요. 0.25, 0.25. 두 번 가면 2월 달, 3월 달. 그죠? 그러면 딱 5%가 나오는 거, 5%가. 여기서 끝나면 참 다행인데 만약에 파월이나 항상 하는 얘기도 연준 위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플레이션 숫자 2%를 볼 때까지 무조건 강하게 어떤 금리 인상 정책을 펼쳐나가야겠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그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걸 보신 분들은 아 그렇지. 네,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피벗하고 지금 피벗이 아닙니다. 피벗은 금리를 금리 정책을 아예 선회를 하는 거죠. 금리를 아예 지금 속도를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겠다는 거. 하고 피벗하고 완전히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그걸 또 보시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실질한 리얼한 이제 데이터를 다 봤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추세에 대한 어떤 분석은 다 끝난 거예요. 얘가 하락장인지 상승장인지 결론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아까 보여드려서 너무 복잡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눈에 익으시면 금방 돼요. 아,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언제 이걸 보고 있어. 근데 금방 하십니다. 금방 되는 건 없어요. 자꾸 익히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추세를 판단을 해야죠. 차트를 딱 보면서 판단이 됐어. 자, 예를 들어서 나 이제 이번 오늘 상방이 맞아. 추세 판단했어. 그래서 추세선을 생각을 또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추세선. 이게 지금 여기서 미스가 나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를 한번 보자고. 야, 이래저래 보니까 상방이 맞는데 왜 얘는 자꾸 내려가고 있지? 그러면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면 추세선 한번 쫙 거보는 거예요. 이거 하방, 누가 봐도 하방인데? 이거 내가 달러 인덱스 아까 시향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잘못 본 거야,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잘못 봤어. 내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야 하면서 여기다 과감하게 매도를 딱 들어가. 그죠? 근데 그래, 맞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 여기 62평선인데 장기 평선이 있네? 여기 뚫고 올라갈 거야 하고 이제 기대를 하죠. 그죠? 그럼 여지없이 어떻게 꺾여요. 그죠? 자, 우리가 이런 숱한 실수들을 얼마나 반복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자, 추세선은 후행성이에요. 후행성. 그죠? 후행성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후행성이란 말이에요. 자, 역으로 따져서 여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서 진입을 했다 칩시다. 그죠? 진입을 했으면 어떻게 해요? 추세가 상방했으면 상당히 퍼펙트하게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었겠죠. 그죠? 근데 지나고 나니까 이거는 추세가 상방 추세였구나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지를 계속 받았구나 생각을 하는 거였어. 이거 몇 시간이 지난 4시간, 이건 지금 4시간이 지난 데이터예요. 4시간이 지난 데이터. 이거는 공부를 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어요. 공부를 하기 위한 도구지 추세선을 그으면서 그죠? 추세를 맞히는 거는 상당히 좀 과학적이지 못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아까 그 리얼한 차트를 보면서 확신을 하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돼요. 들어가시고 하시면 분명히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는 에브리데이 이걸 가지고
실시간 리얼 차트를 보면서 추세를 판단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진입 도구를 활용하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자,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항상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서두에도 이제 추세 때 말씀을 드렸지만은, 자, 우리가 기술적 분석 있잖아요, 그죠? 지나고 나니까 얘는 이 정도에서 상방이었다, 뭐 하방이었다, 그런 어떤 결론들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그죠? 시장이 어떻게 시장의 어떤 추세를 모르는데 이걸 기술적으로 판단한다?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다음에 어떻게 일반 투자자들이 항상 손실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죠? 정보력의 싸움이 요즘은 이제는 정보력이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들이 메이저보다 정보력이 약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가지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속지 말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기술적 분석, 보조지표에 의존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게 이거는 진입 도구다. 이 진입 도구로 활용하자라고 이를 제가 바꾼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 땅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 곡괭이도 필요할 테고 삽도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도구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그죠? 결국엔 사람이 뭐 일을 해줘야 땅을 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람 나잖아요, 나. 내가 시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차트 갖고 그걸 하냐 이거죠.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즉 주객이 정도가 되면 안 된다. 그걸 다시 자, 차트는 진입 도구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입 도구를 잘 활용하자. 그럼 여기서 뭐를 우리가 잘해야 되느냐가 나오게 되겠죠. 자, 처음에 진입을 잘해야 되겠죠. 진입을. 그죠? 자, 진입. 자, 아까 말씀드렸는 거. 야, 이게 상방으로 나왔어. 자, 중간에 있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이제 항상 드린 말씀. 기술적 분석을 해서 진입 도구라고 그랬어요. 자, 처음에 RSI를 먼저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자, 이 빨간 게 매수 신호라고 그랬어요. 그러나서 위에 걸 한번 쳐다보는 게 MACD예요. 그죠? 이게 MACD. 그죠? MACD는 추세선이에요. 추세선. 그 다음에 RSI는 모멘텀입니다. 얘가 상방인지 하방인지 가르쳐주는. 그래서 여기 신호 빨간 상방입니다. 얘 MACD 추세선 빨강이 나왔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이때 이제 차트 위로 차트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이건 보조 지표고 이제 차트로 이동 평균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캔들을 보면서 자, 매수일 때는 가장 저점에서 들어가지가 가장 안전해요. 왜냐하면 저는 손절을 짧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아무 딱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게 한 틱, 두 틱 차이 가지고 손실과 이익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세밀하게 진입을 해야 되겠다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떻습니까 지금? 그죠? 자, 기본적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자, 5일 이평선, 파란 게 5일 이평선이에요. 자, 위에가 20일이에요. 자, 20일이 골든 크로스.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면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이거 어떻게 하죠?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안착을 한다는 거예요. 안착을 한다는 거예요. 안착을. 그죠? 자, MAC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골든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그죠? 자, 뭐 밑에 것까지 골든 크로스 나오고, 그럼 3박자가 딱 맞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골든 크로스 3개가 동시에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안전한 상승장이다. 기술적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는 거예요. 단, 아까 말한 리얼한 차트가 맞았다는 가정합니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무한정 어떻게 수익을 가져갈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은 또 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욕심은 끝도 없다니까 어떻게든 더 벌어보려고 그래요. 1000명이 얘기해준 기법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다. 자, 한 번 더 용기를 내서 끝까지 한 몇백 한 멀어보자 해가지고 가는 거야. 여지 없어요. 욕심부려갖고 항상 탈이 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여러분 손절을 안 해요. 손절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을 보죠. 또 청산도 안 하잖아요. 청산. 그죠? 자, 청산하고 손절은 의미가 좀 다르지만 어떻습니까? 자, 청산은 어떻게 내가 어느 정도 들어가서 어디까지 내가 수익을 내겠다는 그런
어떤 목표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목표치. 그죠? 그럼 내가 도대체 나는 청산을 어디 있어야 될지 자신이 없어. 모르겠어.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진입 도구 요걸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빨간 게 이제 매수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내가 청산을 좀 하고 싶어. 그럼 MACD 보시면 돼요. 밑에가 파란 거잖아요. 이게 매도 신호만. 여기서 청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죠? 아, 좀 아까운데? 자, 오케이. 아까워요? 자, 아까우면 이제 아까 골든 크로스는 뭐랬어요? 매수 때 골든 크로스라 했죠? 그죠? 데드 크로스는 매도일 때 데드 크로스예요. 이거 데드 크로스가 나올 때예요. 이때 청산해 주면 돼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매틱 차이가 좀 날 수가 있어요. 손익비가 좀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죠? 요 MACD 추세가 바뀔 때 청산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 진입 도구다. 뭐? 진입, 청산, 손절 같은 그렇게 활용을 해라. 그렇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세 가지가 있었어요. 진입, 청산, 손절.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청산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청산 시나리오. 자,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더라. 끝이 없다 보니까 없어요. 계속 수익 보고 싶어요. 그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 또한. 그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한 12시부터 한 2시까지 밥도 안 먹고 열심히 해가지고 100만 원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또 진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또 생겨요. 네? 그러면 여지 없습니다. 들어갔더니 갑자기 100만 원이 60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고 40만 원이 돼요. 그러다 어느새 갑자기 번개업스 마이너스 10만 원이 돼버렸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이제 원칙이 다 깨져버리는 거야. 열심히 2,000명이 이제 우리 시청자들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이제 원칙은 온데가 한데 없고, 광기선의 눈빛으로 돌변이 돼가지고 엉뚱한 행위들 한다는 얘기예요. 이 방송을 시청자 여러분들 공감이 많이 가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죠? 실력이 없어서가 그게 아니고 그렇게 마음을 못 따라뜨리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원칙도 없고 시나리오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바둑의 예를 든 거예요. 바둑 전문 프로 기사들은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세수, 네수, 다섯수까지 본다면서요. 그죠? 그만큼 모든 게 그렇습니까? 자, 기본적으로 어떤 우리 게임을 하는 사람은 상당히 뭐 집중력도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상당히 전략가가 돼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차트만 바라보고 진입도구만 바라보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겠다? 절대 그거는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절대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청산 신호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이고 지금 강조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산 시나리오 어떻게 짤 것이냐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도 하시면 안 돼요. 이것도 청산 시나리오도. 이거 청산 시나리오 2차에서 3차에서 끝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많이 하면요, 여러분 욕심 발동해가지고 이제 원칙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산 시나리오를 잘 짜라는 얘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맨 여기 첫 번째 칸으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진입을 했어요. 진입을 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좀 잘려서 안 보이는데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매수도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자,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 그죠? 자, 그럼 청산신을 이제 짤 준비해야 되겠죠. 그죠? 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심플한 거. 1차 청산 계획은 MACD, 이게 파란 게 바뀌면 그냥 여기서 청산, 1차 청산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가장 심플해. 이거 초보자들이 이렇게 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그죠? 왜 원칙을 아직 모르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좀 내가 한 중급 정도 돼.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좀 뭐 차트 좀 볼 줄 알고 좀 하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자, 이평선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이평선.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잘 가. 이거나 똑같아요, 여러분. 별다를 게 없어요. 그죠? 뭐 여기서 데드 크로스 나올 때 청산해. 그럼 이거 똑같아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잖아. 여기도 데드 크로스가 나오고. RSI, MACD, 이평선 다 데드 크로스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 개를 다 동시에 볼 수는 없어요. 초보자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냥 MACD 하나만 보고 과감하게 미련 없이 청산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바로 거기 있어요. 어떤 실수 많이 해요? 이거 물타기를 해요. 물타기 사람들이.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좀 벌었어. 그래서 여기서 좀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야, 여기 더 갈 수 있겠는데? 근데 갑자기 꺾여. 아, 또 올라왔네? 아, 이제 올라가겠지. 또 여기서 안심을 해. 근데 또 꺾였어. 그죠? 여기서 물타기를 한번 할 거예요. 물타기를. 평단가 낮추려고. 그죠? 근데 여지 없습니다. 꼬셔요, 자꾸. 차트는. 메이저들이 꼬신단 말이에요. 아, 좀 올려줘. 아, 역시 내 판단이 맞았어. 그래서 한 계약을 했던 게 저기 두 계약이 되는 거예요. 두 계약이. 어느 순간 두 계약이 돼버렸어. 그죠? 가다니까 이거 확 밀려버리니. 아까보다 더 밀렸어. 이제 배로 밀렸죠, 배로. 그죠? 아, 이거 뜨거워. 여기서 한 계약 더 타. 이 세 계약이 돼버렸어, 세 계약. 그죠? 자, 한 계약도 엄청난 큰 금액이에요. 우리 시청도 너무 잘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세 계약이 무릎 타버렸네. 자, 그럼 어떻게 이제 나중에 여기까지 갈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멘붕 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가 우리가 너무 낮게 들어가서 아직까지 수익권이지만 이러지 않을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들이 많이 계시냐면은 제가 보니까 이제 그 주식을 하신 분들이 처음에 이제 이 해외 선물 입문하다가 이런 실수를 많이 좀 저지르시더라고요. 자, 해외 선물은 그 주식에 비해서 변동폭이 좀 많이 다르죠. 그죠? 해외 선물 뭐 아시다시피 변동폭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엄청난 변동폭이잖아요. 그리고 T가가 더 높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물타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주식으로 따지면 추매죠, 추매. 왜냐면 타입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주식을 하시면 이제 변동폭이 좀 적다 보니까 계속 추매를 하시면서 이제 평단가를 낮추면서 좁히면서 또 수익으로 가려고 좀 애를 쓰죠. 그죠? 그런데 어때요? 해외 선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물타기인데. 그거는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100만 원, 200만 원 손실 보는 거예요. 거기서 한 계약 더 타는 거 400이 400. 뭐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1차, 2차, 3차까지 한번 봐보고 싶겠다. 그러면 MIT로 활용하세요. MIT 익절을 활용하시면 돼요. 자, 다시 열로 넘어가서 매수 들어왔어. 네? 매수 들어왔죠? 여기. 아,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럼 어느 지점이 될 거예요? 그죠? 아, 여기서 꺾일 것 같아. 여기가 안 꺾여서 여기 이제 꺾일 것 같아. 각도가 좀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밑에서 MIT 익절을 걸어 놓으시면 돼요. MIT 익절을. 그죠? 걸어 놓으면 일단 안심이 되잖아요. 일단 손실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MIT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 같으면 MIT 익절을 활용을 잘 하시면은 넌 수익을 잘 낼 수 있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청산 시나리오를 항상 잘 짜라.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손절 라인. 자, 우리가 반드시 어떤 손절 라인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죠? 자, 아까도 말씀드린 청산하시는 분들이나 주식하시는 분들, 청산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자, 주식하시는 분 거의 손절을 안 하세요. 어차피 뭐 추매하면은 내가 진입했던 내 가격까지 오겠지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 때문에 거의 손절 안 하시면 대부분이에요, 솔직히 보면은. 근데 그런 분들이 캐리어는 오래됐어. 뭐 엊그저께도 우리 시청자 한 분이 오셨어요. 뭐 주식만 근 30년 가까이 하셨던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그러시더라고. 아, 손절이 완전히 타입이 달라요. 못 하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없는 거예요. 자, 손절을 안 하는 마음을 제가 알죠. 왜 안 하겠어요? 아까운 돈인데. 손절하는 순간 어떻게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내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회귀 현상 언젠가 물론 이제 주식이나 뭐 이 차트는 그 대돌이 회귀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다리고 언제까지거든요. 자,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봅시다. 작년 6월부터 올 지금 그죠? 언제까지 빠졌어요? 10월까지 빠졌죠. 그럼 얼마의 시간이에요, 여러분? 1년 6개월이에요. 자, 그거 버티신 분들이 대단한 거예요. 그거 버티기 쉽지 않아요. 병들어요, 병들어.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닌 거는 딱 잘라야 돼. 또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워낙 장기 매매한다는 그래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손절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바로 여기 파생에다 적용시킨다? 거기서 작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저기 써 있잖아요. 손절은 생명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손절은 생명줄. 자, 손절하는 건 무한 손실을 보는 거예요. 무한 손실. 무한 손실. 무한 손실의 원천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주식을 하셨던 분들 갑자기 해외 선물 하셔. 야, 이거 뭐야? 이거 완전 사기 아니야? 뭐 이런 상품이 다 있어.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뭐 1억 날라가네. 그런 분이 막 이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남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 주식 여기다 적용을 시켜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하게 되더라. 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각 상품마다 있잖아요. 투자 방법이 달라야 돼요, 여러분. 그죠? 그거는 자기를 탓하십시오. 남을 탓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이 공부도 안 하고, 내가 주식 오래 했으니까 뭐 이 정도 못 하겠어? 해지 상품이라는데 다 알아. 내 차트도 다 볼 줄 알고 까부지 마. 내가 다 먹어버릴 거야. 그러다 이제 깡통 차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주식을 혹시 이 방송을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 해외 선물에 대해 관심이 있다. 그럼 다시 공부를 하십시오. 이 1000명이 그렇게 공부를 시켜드릴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하지 말고 말씀드릴게요. 이 원인은 탐욕과 욕심에서 나오더라라는 얘기예요. 결국엔 탐욕 욕심이에요. 자, 모든 게 신법입니다. 모든 게 신법. 그죠? 자기 마음을 못 다스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안 좋은 피해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후회를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이게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파생은 로스컷이라는 게 있어요. 로스컷. 로스컷을 당하죠. 로스컷. 그죠? 로스컷.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손절 안 걸면 로스컷을 당해 더 이상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매매를 못 하면 어떡합니까? 이제 담보금을 추가로 이제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후회를. 어떤 분은 한 계약을 하신 분도 계실 테고 두 계약을 하신 분, 다 계약을 하신 분도 상당히 투자 방법이 다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로스컷을 딱 갈고 차트를 보고 후회를 하는 거다. 내가 이렇게 오래된 짬밥을 가졌는데 야, 이런 경우도 당하는구나. 후회를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런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 다시 담보금을 입금을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그러나 결과는 또 똑같아요. 왜일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이 손절 때문에 그래요. 손절. 그래서 반드시 손절을 안 하니까 그 실수가 무한 반복이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
그죠? 이거 여러분 정말 이게 가장 중요하고 뼈저리게 느끼셔야 돼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를 많이 느끼셔야 돼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 또한 20년 동안 뭐 주식부터 시작해서 국내 선물, 또 외환 거래, 또 해외 선물까지 지금 다양하게 저도 접하고. 저 이거 손절 지금도 간혹 가다가 제 자신을 컨트롤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를 악물고 합니다. 제가 손절을 이거 무조건 걸어야 되고 다짐한 게 10년이 넘게 걸렸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수익을 잘 내다가도,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월요일부터 까지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벌었다고 칩시다. 500만 원. 그죠? 야, 근데 금요일 날 딱 해보니까 어떻게 이제 사람이 이제 느슨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손절 걸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잘 세워서 왔어요. 그죠? 아, 상당히 잘한 거예요. 500만. 일주일에 500 벌면 상당히 많이 번 거죠. 그죠? 네? 아, 내가 주식 하다가 파생을 보니까 야, 확실히 나 이거 하길 잘했어 하면서 되게 이제 기쁨을 만끽을 하죠. 그죠? 여기서부터 이제 느슨해지는 거예요. 금요일에 딱, 아, 이내일 또 한번 제대로 원칙 딱 수립하면서 수익 조금만 더 내고 이번 주 한 주를 즐겁게 마감을 하자. 이제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여지 없어요. 마이너스로 가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가요.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제가 상상하는 이상으로. 원인이 뭐다? 여기 다 탐욕, 욕심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만 탐욕, 욕심이 없었어요. 이때는 정말 기계적으로, 원칙적으로 다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만 되면, 그죠? 그래서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하거나 투자자를 매매를 할 때 금요일만큼은 정말 몸살이라서 해라. 확실한 어떤 포지션이 안 나면 금요일 아예 어떤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어떤 투자의 방법이 되겠다고 말씀을 드려요. 네? 자, 투자라는 게 뭐예요? 내 돈을 지키는, 가장 원천이 내 돈을 지키는 거예요. 내 돈을 지켜. 손실을 안 보는 게 투자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자, 손실 본 게 그 매매를 안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처음부터, 그죠? 실시간 리얼 데이터, 그다음에 손절 라인까지 설명을 제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1시간 동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됐든 좀 더 깊게 또 심도 있게 저에 대한 원칙을 좀 알고 싶다는 어떤 시청자 여러분들 계시면 노란톡으로 언제든지 오십시오. 제가 성심성의껏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고도 원칙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시간 일일이 다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고요. 자, 일단은 원칙, 모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렇죠? 뭐 회사 생활도 있고, 뭐 우리 개인 생활도 있고, 또 사회 생활도 있지만은, 그죠? 어쨌든 원칙하에서 모든 걸 살아나가신다면은 충분하게 또 안전한 삶, 좋은 삶, 또 행복한 삶, 행복한 투자,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우리 시청자 1시간 동안 즐거운 시간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또 알찬 시간이 되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자, 다음 주에도 제가 또 알찬 자료 준비해서 우리 시청자들께 의미 있는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